한강뷰, 남산뷰, 논밭뷰까진 들어봤는데 혹시 성곽뷰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수원 행궁동 엄청 핫하죠? 수원 화성 안에서 연 날리고 산책하고 카페 거리에서 화성 풍경 보면서 커피도 한잔하고 아니 수원 시민들 이런 거 혼자만 즐기고 계셨던 거예요?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데 수원 화성이 옛 모습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보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며 지은 수원 화성은 단순히 군사시설인 성곽만 쌓은 게 아니라 정치, 상업 기능도 갖춘 신도시로 세워졌죠. 당시 동서양의 과학기술을 결합해 지은 완전히 새로운 양식인데다 또 성을 이루는 여러 건축물이 각각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서 이건 진짜 된다 하고 1996년에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을 둘러본 유네스코 조사관이 기자회견에서 좀 시큰둥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유네스코에서는 화성 보존 대책이 미흡하다며 신청서를 반송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는데요. 수원 화성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이 훼손된 채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축성 당시에 어떤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 많은 부분이 복원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르려면 아름다움, 역사적 의미, 보편적 중요성 등 총 6개 평가 기준 중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되는데 사실 이에 앞서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바로 진정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해당 유산이 형성될 당시의 재질과 기법 그대로 보존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네스코가 보기엔 수원 화성은 20세기에 대부분 파괴돼 버렸고 지금 모습은 현대에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벌여서 재해석한 결과물이었던 거죠. 6.25 때 북쪽으로 장안문이 유곽이 파괴되었다거나 성곽의 성벽 자체는 다 온전한데 위에 담장이 한 90%가 전쟁 끝나고 사람들이 집 짓느냐고 다 뜯어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을 단번에 반전시킨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당시 수원시장이었습니다. 비관적인 소식을 듣자마자 화성 복원 관련 자료를 한 보따리 챙겨서 프랑스 파리로 직접 날아갑니다. 유네스코 이사회에 관계자분들한테 화성 성역 의궤를 펼쳐놓고 수원 화성이 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돼야 되는지 이야기를 했고요. 화성 성역 의궤를 토대로 해서 복원을 했었던 것이다라는 말. 화성 성역 의궤. 쉽게 말하면 화성 건설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기록한 공사 보고서 같은 건데요. 이 기록이 얼마나 자세하던지 유네스코 위원들도 화성 복원의 진정성을 납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비행기에서 돌아오는 길에 등재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1997년 12월 3일 수원 화성이 공식적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됩니다. 그런데 의궤라는 말 어딘가 익숙한 듯 낯설지 않나요? 원래 의궤란 왕실에서 결혼식, 사신 접대 등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행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글과 그림으로 기록해둔 공식 기록물입니다. 정조는 화성을 짓는 것도 큰 이벤트로 보고 10권짜리 화성 성역 의궤를 제작했어요. 이게 얼마나 자세하냐면요. 화성의 전체 조감도는 당연히 실려있고요. 건축물마다 여러 각도에서 본 모습을 기록해두었어요. 그림만 봐도 벽돌이 총 몇 개 쓰였는지 셀 수도 있고요. 이 건물을 올릴 때 어떤 기구를 썼는지 또 그 기구는 어떤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는지까지 그림과 설명글로 기록돼 있어서 이 책만 있으면 언제든 옛 방식 그대로 재료를 모으고 기술을 익혀서 다시 성을 쌓을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의궤에는 공사에 참여한 1800여 명 장인들의 이름이 모두 쓰여 있는데 각자 며칠을 일해서 얼마를 받아갔는지 0.5일 단위로 꼼꼼히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정산을 잘해줘서 공사 기간이 예상한 10년에서 2년 반으로 단축됐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죠. 아니 이 정도면 화성만이 아니라 이 책도 세계유산으로 지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수원 화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딱 10년 뒤 화성 성역 의궤를 포함한 조선왕조 의궤 약 4,000권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됩니다. 이때도 비하가 있는 게 우린 이미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등 조선 왕실의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또 조선 왕실 기록물인 의궤를 등재하고 싶다고 하니 이게 될까 싶었지만 아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이것 좀 봐봐요. 이렇게 그림이랑 글이랑 수백 년간의 행사를 꾸준히 기록해둔 게 또 있어요? 없어요. 진짜 유일무이라니까요. 해서 당당하게 세계 기록유산이 됐다고 합니다. First of all, it's important to realize that 의궤 themselves as a category of material is probably unique in the world. Such incredibly detailed descriptions of ceremonies over such a long period of time
were not really kept in other cultures that I'm aware of. 누가 봐도 아름답고 또 중요해 보였던지 아직 우리나라로 돌아오지 못한 의궤도 많아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걸로 프랑스에서 끝까지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외교장각 의궤가 있죠. 병인 양요 당시 프랑스군은 태각하는 와중에 의궤 340건 정도를 챙겨가는데요. 표지라든가 장정도 아주 화려하고 책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하나의 그 예술 작품과 같은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프랑스군도 그 바쁜 와중에 약탈을 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세계 기록유산을 남겨주신 조상님들. 대체 왜 이렇게 기록에 진심이었던 걸까요? 조선시대의 이런 유교문화의 소산, 그 선왕시대의 전통을 이어서 후대에도 그대로 계승을 해나간다는 염원과 더불어 치밀했던 기록 정신, 모든 것은 남겨서 후대에 참고를 하게 해야 된다라는 전통이 세계적인 기록물을 생산할 수 있었던 큰 힘이었다. 이 이야기 정조가 정확히 한 말이기도 한데요. 성을 쌓는데 든 비용이 80만 냥이나 되니 소중한 역사를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한다고 말이죠. TMI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정조가 9살 때부터 쓴 일기인 일성록도 2011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답니다. 역시 어릴 때부터 친척들, 신하들한테 편지 보내서 소식 묻던 왕답죠? 아무튼 기록의 중요성을 아셨던 조상님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옛 축제를 그림으로 보고 3D로 구현해서 보고 실제로 재현해서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사실. 내년에 열리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심사에는 동학농민운동 기록물 그리고 4.19 혁명 기록물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또 그 다음엔 어떤 소중한 기록물들이 세계인의 유산으로 등재될지 궁금한데요. 그럼 미래를 기약하며 우리 당장 오늘부터 열심히 일기 써보는 건 어떨까요? 야, 일기장 또 샀냐? 2021년 12월 3일 오늘은 화성이 세계유산이 된 지 24주년. 끄적.